최초의 SF이고 제 느낌엔 최초의 멜로감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감독님 이 작품을 시리즈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 먼저 좀 간단히 들려주세요. 처음에 이 원작 굿바이 온도라는 작품을 7, 8년은 된 것 같아요. 영화로 만들려고 원작을 먼저 선택을 하고 시나리오를 한 6개월을 썼었어요. 한 6년, 7년, 4도 4년 네. 실패했어요. 그때는 제가 SF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이걸 저는 SF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금미래이기 때문에. 네. 실패를 하고 접었죠. 접고 이제 또 많은 영화를 찍었어요. 찍고 나서 자선을 보고 찍고 나서 좀 멀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코로나 네. 영화 그러니까 저 빨리 뭘 보여주고 싶은데 영화로 할 수 없는 조건이었죠. 네. 그래서 OTT로 한번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다시 만들어보자. 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네. 또 OTT로 최초의 시리즈를 최초의 만들게 시리즈를 본의 아니게. 네, 제가 좀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닌데 또 이런 작품을 내놓으셨어요. 예, 저는 SF라고 얘기를 하고 또 판타지 SF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감독님한테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작품은 그리 다르지 않다. 시대의 과거를 만드는 것, 아주 적은 고증자료들을 가지고 과거를 현재로 불러들이는 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어떤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또 현재로 불러들이는 거나 같은 방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어색하지 않음이 처음 SF를 만드신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사극도 SF라고 하네요. 네. 그러네요. 현지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우리 배우님들의 공이 진짜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영화는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이야기를 납득시키는 거지만 특히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세계의 무언가의 그 이야기를 공감하게 하는 건 결국 납득시켜줘야 되는 배우들의 얼굴, 그 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작품을 보면서 저는 이 세 분의 눈에 이미 납득이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지민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캐릭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초반부에는 거의 이제 목소리로만 연기를 해야 되고 이후에는 그가 진짜 재현의 질문처럼 진짜 이유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은 연기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캐릭터 일단 어떤 게 좀 좋아서 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감독님 시나리오 자체가 원래 용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나리오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가 있는데 어떤 배우가 이 역할을 할지 모르는데 감정 질문을 이렇게 강요하듯이 잘 넣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윤도라는 공간 자체가 저도 재현의 감정처럼 너무 물음표가 많았어요. 읽으면서도 이 윤도라는 공간이 실제하는 건가? 아니면 이유가 진짜 그 공간에 살아있는 느낌의 인물인 건가? 네. 이런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일단 빨리 감독님을 만나 뵙고 싶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그 하균 선배님 캐스팅 기사를 바로 보자마자 다음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워낙 제 주변에 이준익 감독님과 같이 작품을 했던 대부분의 배우가 아니라 모든 배우분들이 네. 다 그 현장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이런 작업 현장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책으로 느껴지는 매력도도 있었지만 감독님을 빨리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일단 컸었고요. 그래서 만나 뵈러 갔는데 뭔가 이렇게 강요하듯이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감독님도 열려 있고 감독님도 질문도 해주시고 뭔가 그런 대화를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너무 몇 시간을 길게 했었어요. 그래서 네. 뭔가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물음표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감독님이랑 하는 작업이 굉장히 든든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보다는 그 든든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가 훨씬 컸었어요. 그래서 작품 현장에서도 연기할 때도
감독님께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쓰신 시나리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을 계속 연구하시는 모습에 저는 그냥 같이 막 따라가기 바빴던 것 같고요. 네. 네. 전 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 일찍 일부에서 생을 마감하고 연도의 세상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서 다른 배우분들이 어떻게 연기하는지 되게 궁금하고 어떻게 나올까 그랬는데 오늘 정말 막 이렇게 숨도 못 쉬면서 네. 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연더에 꼭 가고 싶다면 아마 한지민 배우가 연기한 이유라는 캐릭터가 있는 그 공간만으로도 되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보면서. 네, 우리 신하균 배우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신하균 배우님도 일단 이 캐스팅을 함께 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캐릭터로 봤을 때 많은 관객들이 감정이나 아니면 의식을 따라가는 주인공이 신하균 배우님 연기한 저연이라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이걸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되는지, 믿어야 할지, 그럼 믿으면 과연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재현과 함께 하면서 이 작품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작품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책임감이 크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좀 우리 신하균 배우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누구나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잖아요. 그리고 아직 가보지 못한 세계고 그런 것들을 감독님께서 어떻게 연출하시고 어떻게 풀어내실지 너무 궁금했고 책이 가지고 있는 뭐 난해함이나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라면 함께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보는 것도 참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뭐 영화처럼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직 우리는 절반밖에 못 봤지만 네. 또 아직 연도라는 공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 뒷부분에 또 큰 또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 그 과정까지 저는 가이드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같이 보신 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제가 좀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감독님 디렉션 받으면서 연기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신하균 배우님의 얼굴을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되게 많은데 그때 그 눈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 먹먹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어요. 과학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슬픔이라는 거 그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 눈에서 저렇게 진하게 매어 나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미 신하균 배우님 연기한 재현이라는 캐릭터를 많은 분들이 이제 따라서 반쯤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았나 싶은데 어떠셨어요? 그런 슬픔, 담긴 슬픔에 대한 연기 하실 때는 어떠셨는지? 관찰이시고요. 보면서도 좀 부족한 점이 많고 그런 제 눈에는 그런 게 더 많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닥터 K 정진영 배우님. 네. 일단 정진영 배우님 그렇다고 하면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개의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닥터 K로 등장하는 얼굴과 그리고 실제로 딸을 잃은 과학자 아버지 얼굴이 마치 다른 배우가 연기한 것처럼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 작품 선택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어떠셨어요? 이 작품 일단 선택하시게 된 계기부터 들려주세요. 일단 감독님이 시나리오 주셨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제이록도 아주 매력적인 역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잠깐만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네. 또 생생하게 누군가의 눈앞에 나타나야 되고 네. 선부의 말리에 받듯이 그 전에 다른 현실의 삶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각기 다른데 연기하기에도 재미있었어요. 한 작품 내에서 그런 다양한 모습을 한 인물이 보여주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SF이기도 하고
10년 뒤니까 아주 먼 미래는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씩 일상의 소품들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좀 흥미로웠던 건 정진영 배우님이 닥터 K로 나올 때 이 얼굴과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 진짜 사람으로 나올 때 얼굴 너무 달라서 저 기술은 뭔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감독님. 컴퓨터 그래피인가요? 아니면 정진영 배우님의 연기인가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배우를 어떻게 연기를 네. 표현하겠습니까? 네. 정진영이 보여주는 네. 연기에 네. 이제는 대배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네. 하루 이렇게 아, 진짜요? 감사해요. 저는 그냥 네. 감시하는 게 아니고 감상할 뿐입니다. 감시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연기를 하셨군요. 그럼 정지영 배우님 그 컴퓨터 그래픽 같은 연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대체? 잘못했습니다. 아이고.